안녕하세요. 서울라오병원의 정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그림으로 봐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여러분들이 또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 허리, 요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추뼈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요추뼈를 간단히 구조를 한번 보면서 요추뼈하고 그 주변 신경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척추뼈는 단면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가운데가 요추체, 결국 척추 모양이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횡돌기, 요 뒤쪽에 있는 게 후방 돌기.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거, 요게 척추 후관절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가운데 있는 거를 척추 신경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많이 아는 디스크 이런 것들은 요 신경관 안으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밀려 나오는 거고, 요 신경관이 좁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협착증, 특히 그걸 척추 신경관 협착증, 가운데가 좁아지면 척추 중심관 신경관 협착증, 바깥쪽으로 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면 가지신경 아니면 추간 공간 협착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조금 더 좀 살펴볼까요? 조금 더 작게 그려보면 척추뼈가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경관이 있고, 요 뒤에 근육들이 이렇게 한 쌍으로 있어요. 이게 척추의 절반이에요. 그 뒤를 근막이라고 하는 막이 이렇게 덮고 있고, 그 위를 피부가 덮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등에 있는 피부, 그 밑에를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부르고, 이 뒤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기립근, 허리 근육이라고 하죠. 요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장요근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척추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척추 모양을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옆면도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옆면으로 잘라서 보면 척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4번, 5번이라고 쓴 건 요건 허리 척추예요.
요거는 천추라고 부르는 허리하고 골반을 연결하는 뼈예요. 천추는 보통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5개의 뼈가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우리의 꼬리뼈라고 하는 미추라고 하는 뼈가 붙기도 합니다. 미추가 아주 작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건 허리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조직을 말하거든요. 이 조직이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우리가 아는 병이 아니라 조직의 이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인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디스크를 단면으로 횡단면으로 잘라보면 간단하게 제가 아까처럼 그렇게는 아니고 적당히 대충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 여기가 신경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운데에 수핵이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해요. 이걸 수핵이라고 불러요. 그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동심원으로 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섬유 조직 층이 있어요. 이걸 섬유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는 디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섬유륜이 좀 찢어져 가지고 이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이 신경관 있는 쪽으로 튀어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리면 이걸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디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추간판 탈출증 생기면 왜 아프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려서 아파요. 두 번째, 신경 주변에 화학 반응이 생겨요. 이 화학 반응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픈 걸 해결하는 방법이 요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물리적으로 눌리는 거. 이건 물리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고, 물리치료로 안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반응이 생겨서 아픈 건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시죠? 약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예요. 물론 진통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세이드라고 하는 부르는 약들이에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 또 먹을 수 있는 약이 뭐냐? 요거 하나. 두 번째, 근이환제. 근이환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경 증상이 심하면 신경계 약물을 처방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학적 반응이 심하고 물리적으로 많이 눌리면 화학적 반응이 심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또 쓸데없이 척추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4번, 5번 허리뼈예요. 그런데 요렇게 옆으로 신경이 요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신경이 디스크가 뾰족 튀어나와가지고 눌릴 수 있어요. 아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추간판 탈출증.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쉬었는데도 안 좋아져요.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전문의 선생님이 진단을 하시고 이런 병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다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신경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신경 주변에다 이렇게 몸 바깥에다가 피부를 통해서 주사기를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신경 반응이 일어나는 걸 해결하려고 주사약을 투여를 합니다. 항염증제 약물 주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먹는 약보다는 훨씬 강력하겠죠? 당연히 신경 주변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는 거라면 사실은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싫어하겠지만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척추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근막이 있고 그 근막 뒤에 근육이 이렇게 세 개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 척추체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그 디스크가 이렇게 뾰족 나온 경우가 뭐라고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방법 아주 옛날부터 많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일 많이 쓰는 수술 방법. 가장 결과가 우수하고 실제로 모양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시경으로 1cm짜리 한 7mm짜리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베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원포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수술 방법은 단점이 있어요. 디스크 모양을 다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디스크를 좀 남겨놓을 위험성이 좀 사실은 있어요. 근데 미세현미경화 추간판 제거 수술은 현미경으로 다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비교적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근데 이제 수술 절개 범위가 우리가 한 요걸 1cm라고 하면 2cm를 두 개나 한 개 째느냐, 2cm를 째느냐, 그런 거거든요. 자, 절개하고 들어가서 피부를 절개합니다. 그리고 근막을 좀 절개해요. 가운데에서 약간 여기를 좌측이라고 한다면 좌측에 있는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이 근육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요 뒤에 후방돌기라고 하는 돌기면에서 이렇게 박리해요, 그대로. 그래서 요 근육을 살짝 옆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튜블라 리트랙터라고 하는 관을 삽입을 해요. 관의 폭은 다양한데요. 보통 18mm짜리를 쓰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걸 쓰기도 하고, 튜블라 리트랙터라고 하는 이 관이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걸 써도 다 비슷할 수 있고, 대신 보통 피부에서 디스크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깊이는 보통 좀 짧은 사람이 한 6cm에서 8cm, 좀 깊은 사람은 이거보다 더 깊어요. 여자들은 좀 더 낮고 보통 근육층이 3, 4cm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이 보통 1, 2cm 정도 돼요. 그래서 요 깊이를 타고 들어가서 그 뼈하고 뼈 사이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까지 접근하는데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옮기고 디스크를 예쁘게 제거하고 안쪽에 상한 부분도 일부 정리하고 신경을 원래 자리에다가 잘 위치시켜서 신경이 나가는 걸 안정되게 두고 거꾸로 나오면서 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층을 뼈에다 잘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란 지방층이 있거든요. 그 피하 지방층을 덮고 있는 또 조직이 있어요. 그거를 꼬매주고 피부 봉합하고 수술을 끝내게 돼요. 이 과정이 보통 한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하게 끝낼 수 있다면 마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수술 과정을 하는데 마취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보통 마취는 전신 마취할 수도 있을 거고, 척추 마취라고 해서 하반신만 마취할 수도 있고, 내시경으로 할 때 일부는 국소 마취하기도 하는데, 환자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보통 현미경 수술할 때는 척추 마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추간판 탈출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비슷한 이야기.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환자들이 많이 아는 척추관 협착증은 뭐라고 그러냐면,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진
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말은 뭐냐? 신경관. 아까 척추 신경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신경관이 그래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게 이유가 뭐 다양하겠잖아요. 선천적으로 좁은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경관이 좁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슬픈 이야기인데 슬픈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요 척추 신경관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요 신경관이 무슨 이유에서건 이렇게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좁아지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앞쪽에서 디스크가 오래되면서 이렇게 팽윤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오면 이게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앞쪽에서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어요. 뒤쪽에서 이 후방돌기 밑쪽으로 원래 관절을 좀 보호하고 신경을 보호하려고 있는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 이름이 황색인대예요. 실제로는 뭐 색깔이 노래서 황색인대라고 붙여진 것 같아요.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인대가 이렇게 노랗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워지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요거밖에 안 남아요.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많은 수가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많이 있어요. 튀어나온 경우도. 두 번째,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경우 황색
인대라는 것이 두꺼워져서 생겨요. 그리고 또 뭐 안타깝지만 신경관이 좁은 상태로 모양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료 방법은 사실은 디스크랑 비슷해요.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아보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신경 주사 해보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보는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걸 신경학적 파행 이렇게 불러요. 좀 학명으로는 이렇게 좀 이름 거창하게 부르는데 인터미디어트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신경학적 파행이라고 해요.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 걸어가면 엉덩이 주변에서 무겁고 저린 느낌이 생기면서 다리로 증상이 번져요. 그래서 무척 불편하면 쪼그려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면 증상이 호전된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걷냐면 걸을 때 이렇게 똑바로 걸으시는 게 아니라 꾸부정하게 걸어요. 거기다가 뭘 들고 걸어? 이거 하기 힘드니까 앞에 유모차를 이렇게 하나 잡고서 걸어요. 그러면 허리를 굽히고 걸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신경 증상이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원래 요추는 전만이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추 전만 각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앞쪽으로 C자 모양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뒤쪽이 신경관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허리를 숙여서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상대적으로 이 신경관이 넓어집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많이 넓어지지는 않아요. 이 신경관이 넓어져서
환자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학적 파행이라고 하는 신경 증상이거든요. 이 증상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나 유모차 잡고 걸으면 잘 걸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별해야 될 병이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생기는 흉요추부 또는 흉추부 또는 요추부 척추후만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척추후만증은 허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꼬부랑 할머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 사실 저희를 가르치고 키우시려고 많이 일하셔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려고 노력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할머님들 존경해야 될 분이죠. 우리나라에 1930년에서 1960년대 사셨던 할머님들은 사실은 너무 고생하시고 어려운 시기만 겪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읽어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꼬부랑 할머니들이 갖는 증상, 이런 분들도 유모차를 가지고 걸으시면 잘 걷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유모차를 걸으면 잘 걷는 거 아니냐면, 일단 등이나 허리 통증이 더 심해요. 그래서 등이나 허리 통증이 더 심하면 이런 분들은 요추 후만증이 있는 경우인 거고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은 엉덩이나 다리 증상이 더 심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좁아진 부분을 수술로 이렇게 넓힐 수 있어요. 넓혀주면 이렇게 다시 넓어지거든요. 이것도 미세 현미경하 후방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요추체간 유합술, 이런 수술 방법을 쓰기도 해요. 이런 수술 방법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답니다. 오늘 간단히 허리에 대해서, 특히 디스크하고 협착증에 대해서 간단한 제가 설명하면서 잘 살펴봤는지 모르겠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나우병원 정지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